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가격 랠리를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세를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전망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비트코인이 현재 그 장기 이동평균선, 그 주봉상으로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교차하는 이 골든 크로스가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1,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골든크로스는 2016년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을 때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단기 주요 저항선은 7,60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6,847달러 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해당 전망은 무효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6,847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이 전망이 무효하고, 이 저항선인 7,600달러를 돌파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립토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불도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1, 2주 이내에 골든 크로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곰이 아니라 황소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골든 크로스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지난 두 번째 반감기 몇 달 전, 즉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보다 62%나 하락했으며 다음 세 번째 반감기도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조만간 파라볼릭 불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죠. 결국에는 이 과거의 패턴들이 이 고점에서 62%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고, 골든크로스가 출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점에서 62%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도 비슷하게 지금 남아있죠.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주 유사한 패턴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주봉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주봉상으로 지금 그 50주 이동평균선과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 이 오렌지 라인이 1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딱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50주 이동평균선 살짝 위쪽에 이 주봉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가격이 위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완벽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은 살짝 뚫지 못하는 가격 흐름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 형태인데요. 이 가격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곧 출현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직까지 골든크로스는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RSI도 이제 40 가까이에 있는데, 40이면은 굉장히 저점입니다. 기존에 지금 상승하던 흐름들을 보더라도 과거에 이 저점에서 나왔던 이 40
정도까지 내려왔던 건 거의 저점에서 나왔던 흐름이었고, 이번 저점은 살짝 더 내려가긴 했었는데 2018년도에 이때가 이제 30 정도 됐었죠. 그래서 RSI로는 저점이긴 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뭐 단기적인 흐름은 절대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우선 뒤로 놓고 보자면, 지금 골든크로스만 우선 보자면 지금 거의 다 다가오긴 했어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면 확실히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 가격대가 완전하게 뭐 폭락을 하거나 엄청난 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골든크로스가 과연 2016년도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과 반대 추세로,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속임수 패턴을 만들어서 갑자기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형태를 갑자기 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세력들의 마음은 정말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만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골든크로스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바라보는 거라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최고 경영자 바비리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해당 가격에 당장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공포심에 빠져 투심이 위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이야기죠. 실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에서는 두려워서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공포심리에 더 빠질까봐 그런 공포심리에 또 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 팔게 되죠. 그래서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심리. 그러니까 그 심리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비리가 이제 그런 걸 찝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심리,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투자처가 어떤 투자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먼저 투자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래야지만 두 번째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좀 덜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심리를 계속 다루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비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난 분석인데요. 지금 트레이딩 샷의 분석입니다. 그 매년 그 12월에,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향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12월마다 그 흐름들이 다양하게 지금 일어났는데, 그 사이클을 보자면 이제 2017년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탑을 찍었을 때죠. 그래서 그때의 월간으로 39.53%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7.1%가 하락하고, 거기가 이제 바닥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닥을 찍었던 그 시점이고, 3,000대였죠, 그때가.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12월에 이제 도래를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이냐, 이 바닥을 똑같이 2018년도처럼 바닥을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마다 이제 어떤 가격 흐름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 우선 2010년부터 보자면 플러스 44%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 58%, 그리고 2012년엔 7.48%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2013년도에 그때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때 마이너스 33.15%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 해 2014년도에 마이너스 14%, 14.49%, 그리고 15년도에 플러스 13.91%,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95%. 이게 불장이었을 때와 이제 베어 사이클이었을 때, 이게 이제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불 사이클 안에서 움직였고, 그때는 이제 상승세가 보통 많이 나왔고요. 불 사이클 안에서도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을 때가 있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자면 2번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플러스가 도출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3번이겠네요. 3번의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의 그 플러스 흐름들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 12월 달에 상승 흐름들이 많았긴 하는데, 뭐 이대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때처럼 2018년도처럼 바닥을 한번 찍고 가게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분석, 단기적인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여기는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1시간 봉에서 가격이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과정 7,322달러 선 머물러서 계속 이 가격이 모아지다가 결국에는 지금 모이셰브 유리 같은 경우는 숏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7,05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살짝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7,05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서포트와 레지스턴스 라인이라고 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살짝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가 북의 암호화폐 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저번에 전해드렸었죠. 이더리움 재단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버질 그린피스가 지금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 정보를 전해서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버질 그린피스를 미국 국제비상 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를 했고, IEPA상 미국 시민들은 재무부 허락 없이 북한의 서비스, 기술 재원들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4월에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체포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로저버
로저버 같은 경우는 지금 버즐과 같은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었지만 북한 정부가 무서워서 거절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제 버즐 그리피스의 무죄 방면을 위한 구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 버즐 그리피스의 석방에 대한 청원에 서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버즐을 모른 채 하고 규제 당국과 타협하는 편리한 길을 택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기술에 대한 전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업계와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의견이 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리서치 식품산업 블록체인 IoT 기술 결합하면 310억 달러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영국 시장조사기관 주니퍼 리서치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센서 추적 장치를 통해서 공급망 관련 규제 이행 간소화, 효과적인 식품 리콜 처리 및 사기 대응으로 비용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모르간 키미히 박사는 오늘날 식품산업은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간의 신뢰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공급망으로 각 참여자가 중개업체와 서류 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이 IoT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공급망 내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노동력 관련 사기 위험을 줄이고 5년 내에 최대 3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에 지금 투자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지금 세계적인 식품업체인 네슬레 그리고 유통업체인 까르푸 와 같은 글로벌 식품업체, 유통업체들이 관련 이니셔티브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IBM에서도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반 푸드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솔루션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가동에 들어간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유통업체와 식품업체가 수백만 종의 상품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과 관련된 식품 유통과 관련돼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식품에 대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서 먹는 음식들도 그런 유통에 관련된 비용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소비자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좀 더 저렴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확실히 이런 기술이 원가를 낮추는데 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우리한테도 좋은 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월렛 기능 지플카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 월렛 기능을 제공하는 지플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월렛 기능을 탑재한 지플카드가 SBC 월렛 카드입니다. 미국 월렛 카드 개발사인 다이나믹스와 공동 개발한 SBC 월렛 카드는 지플카드, 신용카드, 암호화폐 월렛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 카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LED 화면 탈부착이 가능해서 보유한 암호화폐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핫 월렛으로 그리고 연결을 해제하면 콜드 월렛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동남아시아와 한국, 미국, 두바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거래소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달에 1억 2천만 달러를 조달한 오페라사나 그 디지털 결제 솔루션 업체 오페이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보험사 평안보험의 블록체인 계열사 원커넥트에도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원커넥트는 1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신청하고 나스닥 글로벌 마켓 또는 뉴욕 증시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이런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블록체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 준비은행이 국가 자금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쿠벤 나이두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통화 통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 관련 규정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해외로 최대 1,100만 란드, 약 8억 9천만 원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만 란드까지 신고 없이 보낼 수 있고 1,000만 란드, 약 8억 원을 송금 시에는 관세청에 특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해외 송금 방안으로 선호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란드의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아공에서는 해외로 자금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막고 싶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국내로 들어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통화가 지금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외화가 이제 유출되는 부분들, 자신의 화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뭐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에 지금 트위터의 그 CEO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전체를 지금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지금 이런 통화 규제가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적극적으로 또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초보 투자자분들, 처음에 이 암호화폐를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은 공부 먼저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이게 무엇인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공부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